안녕하십니까, 강성범 이유정이 함께하는 라이프 앤 비즈니스. 네. 자, 이번에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해 코디네이터 들어보셨습니까? 서해 코디네이터요? 네.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솔직히 서해 코디네이터. 우리 배우들은 여자들은 코디네이터가 있죠. 네. 뭐 액세서리도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화장도 해주고 머리도 해주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요? 비슷한 개념인데, 이 서해 코디네이터를 자처하시는 분이신데요. 네. 근데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러 하는 서해의 대가 중에 대가이십니다. 자, 서해 대가께서 나는 의상 코디네이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네. 방송에서 코디네이터는 연예인을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그쵸, 거잖아요. 조합적으로. 의상부터 분장 이런 그렇죠, 것까지. 그렇죠. 이런 조화롭게라는 그 부분에서는 이 같은 맥락의 코디네이터입니다. 자, 말씀드리니까 참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네. 이분께서 말이죠. 서해에 대해서 예전엔 서해 공부를 많이 했고 저희도 그 옛날 그 수업에 네. 서해 배우는 그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치, 그 시간이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근데 그 배우면서도 자기가 뭔가 된 것 같고 굉장히 그 정신수양이 되는 느낌이 있지 않았나요? 글쎄요, 그것도 없었습니까? 여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좀 뭐라 그럴까, 서해가 멀게만 느껴진다? 이런 느낌을 좀 더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저 같은 경우는 그거 하면서 굉장히 내가 뭐 양반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괜히 남자는 그럴 있어 수도 보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특히 여자가 양반은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서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방송 보시기 보고 바랍니다. 자, 이분께서요. 네. 국내 최고의 대학에서 서해 최고의 과정까지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서해 코디네이터 만나보시죠. 제17회 세계 서법 문화예술대전이 열린 경주시. 세계 13개 국가의 서화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인 이곳에서는 해마다 다른 서풍으로 창작한 작품 중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 대통령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올해 대통령상의 주인공은 국내 서예의 대가로 꼽히는 추봉 김성곤 교수. 네, 오늘 수상하게 된 제17회 세계 서법 문화예술대전의 국제 대상은 17개국의 나라가 참여를 했고 또 거기에 우수한 작품성과 교류, 문화교류에 있어서 공로적인 부분이 같이 된 부분, 그러니까 공로가 있었을 경우 같이 주어지는 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뛰어난 작품성은 물론 수십 년을 서예라는 우리의 전통예술 분야에 몸담아오며 국내 서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것이라는데 제17회 세계서법 문화예술대전에서 국제 대상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번 수상의 계기로 우리 서단이 자존심 회복과 또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곳은 김성곤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는 국내의 한 대학. 지난 2004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김성곤 교수의 주도하에 서예 최고위 과정이 개설됐다는데 그 준비는 물론 개설 이후 운영에 이르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다고. 본 서예문화 최고위 과정은 2004년도에 국내 대학 특수대학원에 최초로 개설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400명이 졸업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서단의 중심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에 덕망 있는 분들을 초청하여 주변 학문과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1년 동안 2번의 해외 세미나와 2번의 국내 세미나, 2번의 국내 답사를 통해 안목을 넓히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명실상부한 서예가들이 도량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본 과정을 통해 서예의 아름다운 삶을 주도하고 서예의 끝의 아름다움을 이루며 서예 문화의 소중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중요성과 서로 간의 유인인과 먼저 이해하며 서예 문화 발전을 위해 시너지를 발생시키며 끊임없이 쇄신하여 학문과 기회를 갖춘 진정한 작가로서 거듭나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전통 서예의 명맥을 잇고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 중인 김성곤 교수.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을 서예 코디네이터라 자임하고 있다는데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서예 코디네이터. 그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출탁동실한 말로 줄일 수 있겠습니다. 바른 서예의 삶을 안내하는 코디라 할 수 있겠죠. 새끼가 알에서 나오려 할 때 어미닭은
밖에서 안쪽으로, 새끼는 안에서 밖으로 쪼온다는 뜻입니다. 교원이나 학습자가 함께 노력하여 진정한 바른 길로 안내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과 관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서예 전문가 자문, 균형과 조화를 세밀히 실행하는 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일생을 서예에 몸담아오며 관련 분야에서도 남달리 열의를 다했던 그이기에 서예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남다른지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는데 그가 생각하는 서예란 어떤 것일까? 서예는 내면과 생명,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흑백을 바탕으로 문자를 소재로 하여 조형화시키는 예술입니다. 보는 문자로서의 자체와 쓰는 문자로서의 필사차가 공존하며 점획을 가감하면서까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양 예술의 특징인 해화적이기보다는 선적이고 사실적이기보다는 추상적입니다. 잘 쓴 글씨, 좋은 글씨, 훌륭한 글씨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쓴 글씨란 인쇄체같이 반듯한 글씨를 말하고 좋은 글씨란 법첩에 의한 글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훌륭한 글씨란 작가의 초화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중근 의사나 추사 선생님 같은 분이 그러한 분이 되겠죠. 즉, 서예란 작가의 내면과 생명,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김성곤 교수가 발표해온 서예 작품들. 대가의 작품에 대해 일반인의 눈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잘 모르는 이들이 보기에도 그의 작품들에는 화려한 치장이 아닌 담백하고 소박한 멋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 법고 없이는 창신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요즘 서예가들이 전위서예라 하여 알아볼 수 없는 서예 작품들을 많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법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서예를 함에 바른 자세와 바른 지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와 지필은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예를 함에 구생법이라고 있습니다. 붓, 먹, 벼루, 종이를 관리, 보관을 잘 해야 되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눈의 피로가 없어야 하며 손의 떨림도 없어야 하고 물을 사용할 때는 생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환경은 잘 정돈된 상태에서 글씨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의 남다른 소신이 담긴 이러한 서예 작품들은 현재 대학 곳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예는 인격 수양적인 측면과 문화 교양의 개발 및 예술적 재능을 개발할 수 있다는 다양한 장점을 가진 예술 분야.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좀 더 서예의 매력을 잘 알고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서예는 개인의 사상과 인격 수양적인 측면, 교양 개발의 측면, 예술적 재능 개발의 측면, 또한 침착성과 의지력 단련의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심신의 건강과 심미안을 높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각 대학의 평생교원에서 운영하는 서예 강좌나 각 문화센터, 국민학원에서 운영하는 서예 강좌를 통해 흥미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관련된 서적을 구입해서 보는 일과 서예 동호인들이 절차 탕마하면서 습득한 내용을 듣는 일이며 명산대천이나 명승고적을 거닐면서 현판이나 비석 글씨를 유심히 보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생을 그래왔듯 앞으로도 서예인으로서 서예 문화를 널리 알리고 발전시키고 싶다는 김성곤 교수. 그런 만큼 현재 개설된 서예 최고위 과정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그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데 서예 문화의 전문화를 위해 상위 과정을 개설시키며 서예 문화의 자존심 회복과 양질의 교육에 힘쓸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예 문화의 발전과 상업적 마인드와 개량적 평가로 인한 인간성 상실에서 인류의 정서와
젊고 건강하게 사는데 기여하길 원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서해 코디네이터라는 말은요, 모든 학생들이 정말 창의적이고 수업을 잘할 수 있게끔 조합을 이루게 해주는 그런 분이네요. 그것도 있고지만 그 서해에 대해서 좀 더 그 쉽게 접근하고 그리고 서해에 대해서 친숙해지도록 서해에 대한 제대로 된 시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아무튼 그 서해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그 대단하신 분이 나는 코디네이터다. 라고 이렇게 저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서해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서해 그 많은 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참 인상적이네요. 그래, 맞아요. 사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예술적인 말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꼭 여기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눈으로 참 어려워서 잘 모르겠지만 눈으로 보는 순간 정말 멋있구나. 우와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는 그 네.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늦었네요. 자, 대통령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아무튼 그 공로일 거예요. 이렇게 한 길에 매진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 자리까지 오르신 그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선생님 같은 분들 많이 양성하시고, 대한민국 서해 발전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요즘에 서양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것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해가 좀 더 많이 보편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미국에서 한 연구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람 몸이 70몇 프로인가 80%가 물로 구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1, 2% 정도 뭐 차이 나면 어떠냐 이 생각을 하실 텐데, 사람 몸에서 수분이 1%만 부족하게 되면은요, 두통, 피로, 집중력 장애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수분 1%가 부족하면은 이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대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특히 남성들보다는 여성분들한테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요즘 열대야다 보다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네. 그럴 때일수록 정말 수분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 아이들 모두 다 물을 충분히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술 많이 먹는 거예요. 술 보충하려고. 그런가요? 술은 내가 알기로는 수분을 빼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모! 마르게 하는 거. 이혜정이 함께하는 라이프 앤 비즈니스! 마치겠습니다. 네?